자, 월요일 아침 반찬 시작할 시간이죠.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 아동학대입니다.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큰데요. 문제는 이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15년간 14배나 폭증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0년 142건에 그쳤던 아동학대는 지난해 1933건으로 늘어났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1933건의 아동학대 중 1146건이 경찰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시급한 학대 사례로 판정됐고 228건은 상습적 학대가 의심돼 조기 지원 조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1146건의 학대 사례 중 신체, 정서, 성적 학대가 복합된 중복 사례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신체적 학대가 245건, 정서적 학대가 207건, 방임이 137건, 성적 학대가 3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아동학대에 대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학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두 분이죠. 따루 씨와 남재구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루 씨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부천에 이어서 여러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 바라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번에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뭐냐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시신을 그냥 방치하고 안 들켰을 수가 있을지 그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해봤어요. 보통 아이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닐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아이가 학교에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이 한 번 정도는 물어보겠죠. 그렇죠. 요즘 어떠냐? 그러면 예. 부모님 아이가 지금 아파서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길어지면 당연히 소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피난도 갔으면 이제 부모님의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면. 예. 근데 그거 좀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능했을까? 네.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다는 거. 네네. 예. 남재구 씨도 관련된 이야기 들으셨죠?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예. 오래전에 잠깐 부천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아버지가 그 딸의 사체를 1년간이나 집에 두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예.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번 예. 사건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아동학대 징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는 이제 남의 가정일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좀 꺼리는 우리 사회 정서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두 나라는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주변에서 좀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지 남재구 씨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예, 그 제노비스 신드롬이나 방관자 효과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는 거 원치 않아요. 네. 호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는데요. 의사, 간호사, 경찰관, 교사 같은 전문직들은 아동학대 의심이 가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예, 이들의 의무 신고율이 73%나 됩니다. 그 높은 편이죠. 네. 예, 최소한 법적인 장치는 되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따로 제 씨는요?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이 있고요. 한국에도 사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아침에 예. 한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핀란드는 그런 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한 7, 8년 전에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전문직뿐만 아니라 아무나 시민 아무나 아동 학대를 의심한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이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3배로 늘어났어요. 오. 네. 예, 그래서 그런 좀 아동 학대를 보면 무조건 이렇게 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좀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신고 의무자가 있고 또 신고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그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데 방임도 있고 성적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어떤 유형들이 조금씩
다른지 먼저 핀란드는 어떤가요? 핀란드는 사실 먼저 조금 설명드리자면 예. 80년대부터 모든 이런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 좀 체벌도 있었잖아요. 뭐 예. 이런 문화가 좀 있는데 핀란드는 80년대부터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아, 체벌. 그런 것 때문에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예. 사실 아동 학대가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아예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네, 손가락을 꿀밤 잠깐 때린다고 때리거나 하죠? 예, 예. 맞아요. 이렇게 하면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가끔 이제 신문에서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국에서 뉴스가 됐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약간 이런 것 같이 다 이제 아동 학대로 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뭐 예. 꽃으로 때려도 그렇게 네, 맞아요. 예, 고소를 맞아요. 당할 수 있군요. 맞아. 근데 물론 거기도 그러니까 뭐 신체적 학대, 뭐 그런 성적 학대 이런 거 다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호주는 어떤가요? 예, 호주도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등이 주요 형태인데요. 네. 아마 방임이 제일 나타나는 형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호주도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제법 일어납니다. 아, 네. 예, 제가 살았던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매년 5명 정도의 부모의 학대, 아동이 부모 학대에 의해 사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2년 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예. 그 정신병자인 아버지가 그 운동장에서 11살짜리 아들을 마구 때렸어요. 예. 오. 그 말릴 사이도 없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큰 사건이 됐어요. 큰 충격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그 정부와 경찰관들을 위한 39개의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로 인한 그 사망 사건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동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무래도 뭐 훈육과 학대에 대한 뭐 인식의 경계가 좀 모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뭐 과거부터 사랑의 매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이것들이 이제 훈육을 위해서 때리는 것에 대한 좀 관대한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의 매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뭐 어떤가요? 다른 핀란드는 없어요. 예, 그런 건 없는데 단 이제 그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대요. 그 뭐죠? 그 자식을 이렇게 좀 때리지 않는 자는 뭐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옛날 속담이 있긴 있는데요. 예.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속담을 안 쓰죠. 예. 그렇군요. 네. 호주는 예, 호주에도 뭐 그 사랑의 매라는 말 없는데요. 하지만 호주 부모들도 아이들을 그 때릴 때 뭐 옷걸이, 허리띠, 심지어 탁구채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해요. 네. 뭐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뭐 그 세벌을 하냐 마냐는 부모들이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예,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1980년 초에 학교 체벌이 금지되었는데요. 집에서의 체벌은 아직 허용되는 셈인데요. 예, 그렇군요. 하지만 뭐 학대로 의심이 되면 정부나 아동복지기구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군요. 허리띠 네.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맞아 보신 것 같으신데요. 네, 저는 뭐 어렸을 때 사랑의 매라는 용어는 많이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때리는 그런 거는 체벌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냥 어머니께서 훈육을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핀란드에서는 아예 그럼 체벌 자체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근데 그 체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형태의 폭력은 아이의 발전에 되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어서 웬만하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엄마 아빠 말을 진짜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센 소. 그러니까 제가 입장이 있으면 절대 비키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럴 때 한 번도 이제 저한테 손대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말로 하거나 아니면 그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학교 다니는데 공부하기 싫어요. 바로 했더니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럼 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마. 대신에 이제 이번 주 내내 아이스크림 안 사줄 거야.
근데 아니면 또 성적이 좋으면 예. 돈도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적극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약간 이런 좀 약간 다른 예.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다른 방법이 좀 잘 먹히신 편인 뭐 거죠? 한 중반 정도, 한 50% 정도 먹힌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마음대로 했어요. 보통은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예. 그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하는데 당근을 줬다가 당근을 뺏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훈육을 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사실 학대라는 범위 좀 아주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폭력만을 얘기했던 과거하고 달리 방임이나 폭언 이런 것도 학대에 속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나라에서는 아까 뭐 방임도 많다고 했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궁금한데요. 호주는 어떤가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호주 빅토리아주에 2002년도에 그 큰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가해자인 부모님의 뭐 치료 상담 뭐 처벌이 끝나면 네. 보통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자 뭐 엄청난 그 사회적인 비판이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그 덕분에 관련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예. 집에 돌아가면 학대가 아니면 방임이 다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피해 아동이 장기간 동안 뭐 위탁 시설이나 뭐 임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법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학대라는 거 지금 어떤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거든요. 부모님께서 학대를 당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주로 손으로 때리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때 제가 정말 장난거리였어요. 말도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맞는 게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훈육은 사랑이 있으면 훈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뭐 체벌할 때 물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손바닥이 아니라 뭐 주먹, 발을 사용하면 훈육에서 학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네.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밝히긴 그렇지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역시 제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의 훈육 방식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법적인 테두리로 가게 되면 다 학대에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의 경우에 80% 가까이가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나오고요. 보호자가 가해자이다 보니까 피해 아동은 결국 다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뭐 제2차 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또 가해자가 친부모일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아까 그 호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따로 씨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항상 한국에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친권이 너무 강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 아동학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도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보낼 수가 있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는 그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뭐 스스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가족에 가서 가족 방문해가지고요. 그 실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바로 그런 수용 가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권을 뺏기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지금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가정 환경에서 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 가족으로 가는데 그거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좀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 중학교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어머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수양 가족으로 가서 거기서 컸습니다. 근데 수양 가족이라는 게 한국에도 있나요? 그렇죠. 수양 가족이 그러니까 양부모. 그렇죠. 그러니까 양부모인데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입양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덜 봐주는 그런 거 있는데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꾸미는 네. 사람들 그리고 또 당연히 수당을 받게 되죠. 만약에 아이 그러니까 한 명을 그렇게 키우고 있다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그런 수당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친부모는 보호자라는 이유로 좀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두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아동학대의 경우 다른 어떤 범죄들보다 처벌이 더 강화가 있는지 아니면은 비슷한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남재국 씨? 예, 뭐 호주의 경우는 한국보다 그 처벌이 엄격한 편입니다. 네. 예, 하지만 호주 아동 학대에 관한 법은 그 부모 처벌보다 그 피해 아동의 처우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학대 사례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그 만들어져 있고요.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근데 또한 뭐 중요한 것은 아동 학대 발생 시 반드시 초기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 학대가 그 장기화되거나 뭐 심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예. 핀란드는 어떤가요? 핀란드는 거기는 따로 이제 뭐 친부모가 학대를 했다고 해서 또 그러니까 엄벌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대신에 조금 그러니까 뭐 학대가 뭐 한국식으로 보면 좀 심하지 않아도 그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어. 최근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네. 경우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자기 10살짜리 아들이 할머니의 돈을 훔쳤다고 네. 그러면서 야, 니 당장 지금 그 인정해라. 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럼 야 바지 내려. 그러면서 얇은 나뭇가지로 살짝 이렇게 한 번 때렸어요. 아. 근데 그걸 가지고 예. 신고가 돼가지고 오. 법원에 갔어요. 아하. 근데 법원에서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아들도 거기 가서 이제 증인을 했어요.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난 안 아팠다고 괜찮다 뭐 이래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100만 원의 벌금을 맞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아주 큰 일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작은 것도 안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것도 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15년간 아동학대 건수가 14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맞네요. 이렇게 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남재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뭐 신고율이 높아질수록 그 사건이 또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무슨 어떤 사회든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니 뭐 아동 학대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호주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한국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동 학대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식이 화를 푸는 대상이라는 그 생각하는 거죠. 그 특히 뭐 재정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나타난다면 네. 예. 그 화가 나면 그 자식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즉 한국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그 문제 해결력이나 뭐 사고 전환이 좀 부족하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만 잘 보고 교육이 아니라 네. 그 부모로서 아니면 배우자로서 그 문제를 나만 해결 네.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사실 친권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어차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면 네.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약간의 그런 건 없진 않잖아요. 예, 물론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제가 볼 때는 한국에는 원래 어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이렇게 막 혼내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눈도 쳐다보면 안 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도 약간 뭐 정신적으로 좀 위축되는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분을 제가 당해본 적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아이도 그냥 똑같은 인권을 가진 그러니까 동등한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약간 그래도 아이는
우리 가족이고 약간 예.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신고를 이제 아무나 할 수 있게 돼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아동 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면에서 어떻게 보면 많아진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를 더 활발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이처럼 좀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또 이제 방안을 검토한 게 1년에 한 번 양육수당을 지급을 할 때 이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뭐 어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을까요?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핀란드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좋지만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거 일단 이것만 해놓으면 오케이 우리 몰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핀란드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고하는 거 있고요. 또 아까 또 뭐 설명하기는 복잡하지만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네.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회복지사들 만약에 어떤 도시에 10,000명이 산다면 그러면 하여튼 네. 그러니까 몇 가구를 맡아가지고요. 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서로 그러니까 안면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알면 그러면 사실 그 신호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네. 이제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거 이렇게 느끼면 그러면 조금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 간에 이런 협력이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재구 씨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라는 강력된 법이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그 도대체 누가 그런 의무를 질 것인가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호주 빅토리아, 제가 살던 빅토리아주에서는 그 아이들과 자주 접촉하는 뭐 선생님, 의사, 간호사,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네. 모든 성인들이 의무 신고 대상자입니다. 예, 그래서 가족도 의무 신고 대상자입니다. 예, 놀랍죠.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뭐 학대 의심이 가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그 여기서 호주와 한국의 큰 차이점을 꼽자면 뭐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 그래서 호주는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뭐 정부나 기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쉽게 신고도 할 수 있죠. 예. 예, 이것이 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대 부모들도 이런 인식이 있으면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재구 씨가 얘기해 주셨던 그 신고 의무자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정해서 의사와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구는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도 강화됐고요. 자, 그런데 법 못지않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또 아동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남재구 씨, 따루 씨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